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고 사실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어떤 나쁜 잔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고, 현실하고 제 생각이 막 섞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를 조금씩 안정시키고 현실을 다시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업을 먼저 내려놨어요. 학업을 먼저 내려놓고 자퇴를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학교라는 장소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그 거주를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왔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검정고시를 꼭 잘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검정고시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저는 부모님에게 심한 정신병이 걸린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한 가지 특수한 방법을 하나 행했어요. 바로 자기 전에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틀어놨어요. 매우 슬픈 영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밤마다. 우는 와중에 내가 이 검정고시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망상들이 검정고시를 열심히 해야지만 해결된다는 망상으로 바뀌어버리고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어요. 저는 그때 머리가 불안 때문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물수건을 머리에다가 둘렀어요. 머리에 두르고 하니까 온도를 확 낮춰주어서, 머리의 온도를 확 낮춰주어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법이 있어요. 저는 독서실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한 달에 한 번씩 독서실을 바꿔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장소에 연결된 불안이나 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중이 완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집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머리가 초기화되는 느낌 나고 불안도 훨씬 덜 붙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검정고시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검정고시는 쉽지만 수능은 모든 입시생이 치르는 어려운 시험인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독서실을 한 달마다 옮겨 다니고 불안이 계속 붙어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가지 방책을 고안해냈어요. 바로 저의 망상을 불안할 때마다 어떠한 글을 읽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글을 읽으며 그 생각을 계속 주입한다면 내가 망상에서 벗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망상을 고쳐버리는 체인지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체인지 노트라는 구성은 이렇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맞아. 나는 망상이 심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그래서 힘들고 너무 괴로워. 세 번째, 그래도 나는 나를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다섯 번째, 물론 어떠한 방해가 들어올지가 몰라. 여섯 번째, 하지만 나는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니까. 일곱 번째, 결국 수능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여덟 번째, 그래서 꼭 성공할 수가 있을 거야. 저는 이 노트를 5분 공부한 다음에 1분 동안 그 노트를 읽고 다시 5분 공부하고 1분 동안 그 노트를 읽는 루틴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순수 공부 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이 방법으로 한 다음에 망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체인지 노트로 망상을 바로잡아도 아직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와중에 망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어요. 아, 내가 이런 점에서 망상이 시작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망상을 하나하나씩 분석해봤어요. 망상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지? 아, 내가 그 선생님이 손가락질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까지 망상이 번졌구나. 저는 그 모든 단계를 70단계까지 썼어요. 그 모든 70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이 생각은 어디로 왔지? 증거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묻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망상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아, 내가 이건 너무 중증적으로 망상했구나. 이거는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네. 이건 너무 간 생각이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합격하고 국립대에 다니게 되었어요. 국립대에 다니게 되어 가면서 제가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니까 대학생 동기들과 만나고 교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제가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어휘와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상식적인 어휘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 어휘, 슬픔, 그리고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화남, 이런 단어들을, 은유적인 표현적인 단어들을 하나씩 공부해 봤어요. 그러면서, 아, 내 감정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화났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휘들을 배우고 나니까 기본적인 책들이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책을 읽었는데, 어린이 책 얇은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읽으면서, 아,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어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책 중에서 기초적인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담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상식적인 면이 없었구나. 이걸 보면서 상식을 배워야겠다. 어린이 책을 보면서 상식도 배우고 기본적인 어휘도 배우자 하면서 어린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는 어떠한 재미난 것들이 있고 게임, 애니메이션, 스포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양하게 체험해 봤어요. 예를 들자면 농구도 해보기도 했고, 그 게임,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도 해보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우마무스메 애니메이션도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면서 자그마한 취미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걸 겹치면서 림버스 컴퍼니의 게임이 너무 좋았고, 그러한 취미를 가지면서 즐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즐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사람들과 안녕 하면서 같이 놀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리머,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게임하는 방송을 보면서 같이 채팅을 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반응하는 것도 보고 스트리머가 게임하면서 놀라는 것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에 동아리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동아리, 예를 들어 로봇 동아리 같은 것도 해본다면 거기에 알맞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결국 저는 고립되지 않고 망상도 극복하고 이러한 조현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망상들과 조현병을 극복한 방법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 방법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상황에 맞게 각자 적용해 보아서 조현병을 극복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 방법들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